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에게 직접 주문하고 받아보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제값을 받아서 좋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싸게 살 수 있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홍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94곳입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민들은 월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당일 아침에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신선한 로컬푸드를 온라인으로 구입하려면 싱싱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각 지역별 직매장을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한데 모아 비교해줘 소비자들은 어느 지역 어느 품목이든 쉽게 검색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로컬푸드 오프라인 직매장이 위치한 장소를 직접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직거래 사업장 찾기를 하면 각 지역별 직매장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5일장과 같은 직거래 장터의 운영 주기와 위치를 안내해 소비자들이 날짜에 맞춰 로컬푸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협은 현재 운영 중인 60여 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말까지 75곳으로 늘리기로 했고 민간에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30여 곳의 직매장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향후 소비자들이 건강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슈퍼푸드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슈퍼푸드는 노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티븐 박사가 당분과 염분이 적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등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소개할 때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푸드라는 말 주로 해외 식품을 다룰 때 많이 쓰이는데요. 슈퍼푸드 못지않은 효능을 가진 토종 곡물은 없는 걸까요? 슈퍼푸드는 영양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티븐 박사가 장수 지역인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과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의 식단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14가지 건강식품을 연구해 발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슈퍼푸드는 당분과 염분이 적으면서 영양소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의 토종 곡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슈퍼푸드 못지않은 효능을 가진 토종 곡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슈퍼가 붙은 곡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식품들과 크게 효능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현미라든가 콩, 수수, 보리 같은 것도 단백질이라든가 식이섬유, 그 다음에 칼슘이라든가 칼륨, 철 같은 것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외국산 슈퍼푸드와 영양 성분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먼저 렌틸콩을 대신할 수 있는 토종 곡물에는 검은콩이 있습니다. 농식품 소비공감 가을호에서 이 두 가지 콩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검은콩이 렌틸콩보다 탄수화물 비율은 낮고 단백질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콩 1회 섭취 분량을 비교한 결과 식이섬유와 비타민 1, 철의 함량 차이 정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한편 단백질과 비타민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퀴노아를 대신할 수 있는 토종 곡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수수와 조가 있습니다. 수수는 식이섬유와 철, 아연 등이 풍부한데 특히 폴리페놀, 타닌 등의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좋은 토종 곡물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트밀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곡물에 보리가 있습니다. 오트밀은 껍질을 벗겨낸 귀리를 볶아 이를 압착해 만든 것으로 미국 타임지에서 귀리가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리 역시 귀리 못지않은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이 탁월한 토종 곡물입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킨텍스에서 식생활 교육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바른 밥상 밝은 백세라는 주제로 관람객들이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식생활교육 관련한 전시는 협업관과 농업관, 정보문화관, 요리체험관, 식생활교육관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구성에 맞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코너가 진행됩니다. 식생활 관련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30일까지 AT센터에서 2015 농산물 직거래 로컬푸드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2015년 농산물 직거래 콘테스트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로컬푸드 직매장과 제철 꾸러미 업체 등 21개 업체가 참가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식생활교육 박람회에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식생활교육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식생활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계성을 밝히고 식생활교육이 인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식생활교육 관련 학술 교류회장이 열립니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 경쟁 요리 대회인 2015 코리아 푸드 트렌드 페어 앤 K푸드 챌린지가 개최됩니다. 한국식생활제과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한식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제빵, 제과대회 등 10여 개 종목에서 경연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8일까지 샘표에서 발효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샘표 우리맛 발효학교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3회째 개설되는 이번 교육은 전통장을 중심으로 발효에 대한 입문과 영양, 과학 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요즘 한창 제철 과일인 석류는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성의 과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석류에는 비타민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석류를 생과일로 즐겨 먹어도 맛있지만요. 차로 끓여 마시거나 즙을 내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요. 서늘한 가을밤, 달콤 새콤한 석류차 한번 드셔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저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